아니야. 왜 엄마는 적당히 하라고. 나 계속 안 해줄 거야. 왜? 와, 진짜. 진짜 주구장창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뭐 7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업은 어때요? 너무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글을 이제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맞춤법이나 이런 건 좀 많이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만의 기술성. 뱅가드를 날아가다가 불어의 팀이 2개가 있는데 그곳 한 곳에 부딪혀 탄생한 불어나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입니다. 혹시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자, 지난 솔루션 때 나왔던 친구인데요. 자, 해당 친구가 게임 때문에 엄마랑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저희를 찾아왔고, 그리고 같이 협의해서 사춘기 아들의 게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엄마랑 한 약속을 잘 지키게 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죠. 사춘기 아들의 게임 문제를 보면 게임을 안 한다고 여러분 공부를 할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거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춘기 아들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 지지의 원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요즘은 시간 더 늘려달라고 그런 얘기 안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어요. 공부는 요즘 좀 어떠실까요? 책을 거의 안 읽어서 제가 이제 하루에 1개씩 하는 독해가 있는데 그거라도 좀 하자고 했는데 극구 싫다고 일기도 자기가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여기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칭찬도 해주면서 공부 잘하는 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은 공부에 대해서 엄청 열정을 갖거나 그러진 않아요. 숙제는 정말 하기 싫어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핸드폰을 해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4학년 초까지는 이 지문에 그 답이 읽으면 무조건 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답이랑 애매하게 좀 꽈지니까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아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고는 있는데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복잡한 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써버리고 4학년인데 아직까지 맞춤법이 좀 틀리거나 생각을 조금만 해야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약간 놔버리고 막 그냥 때우기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절대적인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가설을 갖고 오늘 실험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도와줄 국어 선생님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저희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2년 전에 했던 언어 자신감 개선하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프로젝트 멤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짧게 곁들이자면 원래 아동을 가르쳤던 교사셨고요. 특히 이제 치어럽에 아주 능하신 분이에요. 이 프로젝트에 딱 적합한 인재입니다. 네. 어떻게 준비 좀 되셨어요? 예, 아이가 이제 예. 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해보는 경험이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브롤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좋지 않아요. 이 브롤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만의 평을 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쓸 예정입니다. 평을 할 수 있을지. 네. 제 예상으로는 요 단계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친구한테 이제 네. 제일 큰 문제는 긴장을 좀 푸는 건데, 네. 이거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브롤이 좀 쉽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가 어떤 브롤을 만들 것 같아?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예민한 아이들은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각이 안 나오면 잘 못 들어가거든. 네. 각 보여주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네. 항상 아이들이
막 잘하지도 않고 네. 그렇게 못하지도 않는 걸 좀 비치해놔서 네. 이 정도면 나도 할만하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정도의 예, 것을 예, 예.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좋아. 각이 나와요. 네, 맞아요. 오케이. 속도는 보통이다. 맵 노가웃에서 이 정도의 글을 썼고. 약간 단문장들만 예, 맞아요. 뚝뚝뚝 쓰거나.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일기도 이렇게 쓰는 것 같아. 네. 일기도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이거 나머지는 봤죠? 네. 네, 오케이. 자, 인수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수인계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물론 제가 영상이니까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만 되지는 않아요. 그 안에 서면 자료, 그리고 아이 수업 영상, 어머니가 상담 모든 걸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인수인계를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해보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적인 지지를 한번 줘보자. 아이가 지금 언어나 쓰기, 그리고 공부에 대한 정서가 지금은 현재 되게 좋지 않은데요. 지적하지 않고 절대적인 지지를 주는 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가? 요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놨거든? 여기서 천천히 볼 거야. 천천히 보고 나 이거 좋아하는데 싶은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오늘 이야기 나눌 거야. 알겠지? 천천히 봐. 나 이거 좋아하는데? 라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천천히 보고 여기 앉으면 돼. 가봤어? 뭐 관심 있는 거 있어? 게임이요. 게임 어떤 거? 게임 연구원이요. 게임 연구원 자신 있어? 오케이. 자, 어머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아이를 모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좀 지지해주고 싶어가지고 아이에 앉혀서 얘기를 해봤어요. 너 뭐 잘해? 근데 이제 아이가 게임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너는 한나의 게임이냐? 이것만 빼고 얘기해봐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눈 씻고 찾아보면 그 안에서 알아주고 의미를 줄 만한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게임 연구원 자신 있어? 오케이. 그럼 게임 뭐 하는데? 프롤이요. 프로래? 혹시 트로피 몇 점인데? 3만 1천? 2천? 32,000이라고? 정말로? 네. 지금 32,000이라고? 네. 지금 선생님이 만난 애들이 꽤 많이 있거든? 그럼 브롤스타즈 좋아하는 애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지? 거기에서 15,000원 넘었다? 고수 25,000원이 넘었다? 초고수 32,000이라고? 잠깐만. 너 뭐 프로게이머야? 근데 나 좀 궁금한 거 있어. 프로를 막 시작한 애들 있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막 시작했을 때는 어떤 거를 주로 키워야 될지 힘들었단 말이야. 이 캐릭터를 처음부터 쭉 연습하면 트로피를 올리기 쉬운 게 있을까? 셸리요. 왜? 공격력도 세고 어. 궁극기가 8,000 데미지가 들어가서. 야, 너 이런 수치도 다 외우는 거야?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어디 있다 오셨어요? 봐봐요. 요것도 지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알아줄 수 있어요. 애가 데미지와 궁극기 점수를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알면은 이제 어머니 입장에 너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거나 공부하고 있니? 뭐 화가 날 수 있는 포인트인데 한 끗만 바꿔 생각하면 이것도 다 알아줄 포인트입니다. 자, 나중에 들은 얘기는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갈 때 갖고 있었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하이파이브 300번이라고 합니다. 너 그러면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게임 좋아하고 또 다른 것도 좋아해? 너 몸 보니까 운동도 잘할 것 같은데? 왜 웃어? 그러면 체육 시간 좋아해? 네. 그렇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 체육. 그렇지. 너 좀 나랑 잘 맞는다? 야. 여러분, 네, 남자애들 지지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계속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우리가 매달 신문이 나오거든? 보면 이 친구 4학년 친구인데 브롤스타즈를 하다가 편지를 못하니까 성장률이 너무 낮은 거야. 뭐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화가 나갖고 브로스타일 사장님한테 편지 쓴 거야. 진짜요? 뭔 이해돼?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연결짓기라고 부르는데 어머님들이 가르치고 싶은 게 있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이게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연결해 주는 게 항상 교육자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얘가 브롤스타즈를 좋아해,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예요? 글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밌는 거야. 다리를 놔주면 돼요. 다른 친구들이 브롤스타즈를 통해서 되게 재밌게 썼던 글들, 너가 좋아하는 게 선생님이 알려주고 하는 거랑 동일한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적대적인 사람이야. 한 팀이야. 이 느낌 주는 거. 이게 연결짓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동생이 레온을 너무 좋아하는데 레온을 너무 못해. 그래서 레온 잘하는 방법을 써준 거야. 이해돼? 이건 한번 읽어봐봐. 그럼 도움이 되는 글이잖아, 그치? 레온을 잘 모르는 애들한테는 이게 참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너한테는 의무가 있어. 어떤 의무? 3만 점이잖아. 전문가잖아, 그치?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브롤러 설명 또는 소개. 하수한테 또는 중수한테 꿀팁 알려주기. 두 개 중에서 넌 어떤 게 말하기 편할 것 같아? 아니면 좀 실력적으로 넘어갈까? 실력을 키우는 방법? 자, 분위기 좋았는데 막상 이제 또 서브라고 하니까 이제 딱 막히죠. 긴장된 모습이 역력하고 아무래도 글을 써서 이제 좋았던 경험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글을 써서 안 좋은 평가를 좀 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경우에 분위기가 좋았고 내가 지지를 많이 해줬는데도 요것만으로 사실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위기인데요. 자,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지 우리 박 선생님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눈 좀 봐주실래요? 여기는 내용이 중요해. 띄어쓰기, 맞춤법, 글씨 잠깐 신경 쓰지 마. 내용이 중요하다. 알겠지? 네 머릿속에 있는 이 별들이 중요하다는 소리야. 어차피 네가 뭐라 쓰는지 선생님 다 알아봐. 잠깐만. 그래? 그러면 진짜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 안 되고. 자, 여기다가 브롤스타즈 연구원 네 이름. 방금 선생님이 쉘비 추천을 했을 때 나 선생님한테 그래 쭈르륵 얘기했잖아.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럼 완벽하다. 방향을 잘 잡았어요. 해당 아동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핵심 이유가 이제 맞춤법 혹은 자신이 한 거에 대해 평가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캐치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한마디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거 따라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글을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틀리는 게 싫은 건가? 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없어서 안 할 때 여러분 생각보다 틀려도 괜찮아. 하나도 안 맞아도 돼. 엄마는 다 알아볼 수 있어. 엄마 절대 혼내지 않아. 안전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잠깐만 허리 펴고 지금 걱정하지 말고 멋있게 쓸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멋있게 쓸 필요 없다. 알겠니? 너무 고민하거나 그러지 마. 자, 여러분들 보면 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그러면 이렇게 맞춤법 틀리고 살아가게 두나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배움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도 안 하는데 벌써 교정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안전해. 어떤 표현도 가능해.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충분히 라포가 쌓이고 나서 가르칠 수 있어요. 항상 순서가 있다.
야, 응? 야. 선생님이 말하는 거 추천 이유, 주의점 되게 명확하게 썼네. 너는 너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단 말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큰 가치야. 이거가 여기다 붙여놓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오케이? 너는 오늘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야. 아이가 글을 썼을 때 그걸 알아주고 지지해준다라는 게 이게 무조건 막 너무 잘했으니까 엄마가 칭찬해줄게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한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본질적으로 알려주는 행위들이 가장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는 오늘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야. 알겠어? 네. 일하면 안 할까? 컴온.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와. 너무 잘했다. 야, 재밌었니? 네. 내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가자. 야, 들어가면 뭐가 달라진 게 하나 있다. 선생님 시선에 따라가 봐. 아. 자,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수업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아이가 갖고 있는 글쓰기 할 때 긴장하는 모습 있잖아요. 글을 쓰려고 하면 나오는 긴장감,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깨부수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발력. 인정? 여기다 순발력 적어주세요. 어디요? 여기다가 순발력 테스트. 2회차에 준비한 수업은 꽁지따기라는 수업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핸드폰. 그럼 뭐가 생각나? 게임? 게임하면 손가락. 손가락 뭐가 생각나? 숫자? 오, 숫자. 숫자 하면 생각나는 거 수학. 수학하면 생각나는 거? 체육? 오, 체육하면 생각나는 거? 축구공. 축구공 하면 생각나는 거? 농구공. 와다다다 할 거야. 준비됐나? 자, 갑니다. 글쓰기를 좀 주저하는 친구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학습적으로 뭔가를 얘기해보라면 얘기를 잘 못하는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말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하는 말과 굉장히 유사하게 글쓰기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상상 나니까 집밥 생각나. TV 아래줄로 게임하면 생각나는 거. 잠깐만, 게임하면 생각나는 거. 손가락. 이때 쓰는 거지. 땡큐 지우개. 아우. 이거 내가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우리 3분 만에 끝냈거든 이거. 와, 우린 최고의 팀이었어. 와, 근데 여기서 연관성 없는 거 있어? 솔직히 다 연관성 있지? 이거 자랑스럽게 우리 말할 수 있지? 이거는 그냥 쓴 거 아닙니다, 그치? 와, 순발력 대박! 자, 그러니까 이 수업은 이거 되게 재밌는 수업이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걸 통해서 뭘 주는 걸까? 아니, 뭘 주는 걸까?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안전함입니다. 네가 무슨 글을 써도 평가받지 않아. 무슨 글을 써도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뒤에서 떠드는 대화의 즐거움을 공부에서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이 연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일 수만은 없는데요.
이런 순간들이 교육의 중간중간 놓아져 있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1단계가 끝인 줄 알았지만 2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까지 있죠? 이건 알려줄 수 없어요. 순발력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따로 할 거예요. 자, 순발력 테스트 2단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남자는 주먹. 그럼 내가 여자가 된 거야? 자, 여기에서 너가 원하는 단어 하나 부르세요. 동그라미 쳐줘. 좋아. 게임, 축구공, 사과. 순발력 테스트 2단계는 무엇이냐? 게임, 축구공, 사과가 들어가게 이야기 한 편 만들어야 돼. 할 수 있겠니? 근데 그거 알아? 선생님 눈 봐봐. 해야 돼.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뭐 하지? 저 알았어요. 너 할 거야? 나 좀 도와줘. 살짝 말해줘. 아, 이게 빌드업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 아이의 표정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단계를 잘 밟아가면 아이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짠하자. 어? 근데 할 수 있다면 좀 재밌게 쓰기. 가능?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 반응이 좀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글쓰기나 공부하는 그 상황과 그 자리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불쾌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민준아, 누가 공부 좋아해? 당연히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되는 거야. 요 편견만 조금 깨고 가도 있잖아요. 훨씬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했다. 벌써? 자신 있어? 나 넘는데. 선생님 자신감 40%. 너 몇 %? 60. 그거 둘이 합치면 100%네? 하이파이브 안 한다고? 그럼 잠깐만, 나 갑자기 든 생각이거든? 그 다음 내용 한번 적어볼래?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그때 아니. 방문이 확 열리면 마무리 너가 해줘. 궁금하구나. 그때 방문이 확 열리면서 엄마가 들어와서 소리쳤다. 야, 이놈아, 숙제나 빨리 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커서 백수가 될 겁니다. 자, 이 글은 가르치려고 하거나 수정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고, 알아주려고 하면 또 알아줄 포인트가 되게 많은 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뭐가 보이십니까? 고쳐야 될 점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알아봐줘야 될 분이 보이시나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글들이 이렇게 진지하지 못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남자아이들에게는 글쓰기 동기를 올릴 때 유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남자애들이 유머 감각을 좀 키워주세요. 이게 어머님들 중에서 가끔씩 있잖아요. 되도 않는 유머를 칠 때 이거 자꾸 웃어주면 이거 웃긴 줄 알고 더해 라는 생각으로 안 웃어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남자애들 잘 가르칠 때 걔네들의 동기를 올릴 때 되게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웃어주는 사람.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고 아들이랑 궁합이 잘 맞는 어머님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 뭐냐면 웃음이 많은 어머님입니다. 애가 어떤 개그를 쳐도 계속 웃어주시는 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리액션 해주고 웃어줘야 아들의 시도가 늘어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단계도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하셨네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마지막 3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문장 이건 선생님 따라 적어주면 돼. 스팸 부위에 밥을 먹고 있었다. 자, 갑자기 써주세요. 갑자기. 네. 자, 우선 말로 할 거야. 말로 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거 쓸 거야. 갑자기 우리 집 고양이 그 나비가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내 스팸 구이를 훔쳐 달아났다. 갑자기 엄마가 와서 스팸 남은 걸 다 엄마가 밥에다 먹었다. 좋아. 진 사람 거 쓴다. 응. 가위바위보! 아, 진짜. 자, 따라 쓰십시오. 갑자기 우리 집 고양이 나비가 스팸을 훔쳐 달아났다. 자, 그 다음 하지만입니다. 이긴 사람 진 사람.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하지만 엄마가 사놓은 스팸이 많아서 괜찮다.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오케이, 됐어. 말해봐.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 나비가 그거 마저 다 가져가 버렸다. 오케이. 나는 이거. 그런데 확인해보니 엄마가 잘못 사서 스팸이 아니라 빨리비누였다.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여러분, 접속부사 외우기 이거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교과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과 과정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 가르치는 게 그렇게 엄두가 안 나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으시겠죠? 진짜 배우는 건 원래 재밌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각자 할 거야. 각자 하고 각자 읽어줄 거야. 와, 지금 최고의 이야기는 마련됐어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최고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거냐면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갈 거야.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하고 사실은 두 개야.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스팸을 더 사달라 졸랐는데 엄마가 야 이놈아 엄마 지금 돈 없으니까 네 돈 모아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가 사야지. 엄마 사실 장난이었는데요. 수고하세요. 야 너 오늘 집에서 나가. 여러분 요 글에서는 뭐가 보이시나요? 가르쳐야 될 부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보이십니까? 요게 오늘 우리가 거쳐가야 될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아이가 잘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 의미를 찾아주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 사실 장난인데요. 수고하세요. 야, 네 오늘 집에 올 생각하지 마. 바로 엄마 장난이에요. 야, 되게 어려운 활동인데. 괜찮았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 되게 놀란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순발력이 어떠한지 지금 선생님 안 알려주고 막 이거를 저것을 막 미션 줬잖아? 그치? 근데 그걸 해낸 걸 넘어서서 선생님 봐봐. 재밌게 썼어. 너 글 잘 쓴다. 네가 쓴 글 보면서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 글 잘 써봤어. 잘 쓴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사실 모든 종류의 글을 다 잘 쓸 수는 없지. 근데 하나라도 잘 쓸 수 있다는 거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게 되면 잘 쓰는 영역이 좀 더 넓어져. 근데 확실한 거는 너는 이야기의 황제다. 정말 잘했어. 한번 앉자. 야,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다. 와, 재밌었냐? 와, 너무 재밌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한번 하자. 알겠어? 네. 이거 오늘 200번 쳤어야 되는데. 자, 이번 수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제로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게 썼는데 재밌는 것 같은데? 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설득해야지. 이런 경험 없이 흘러가는 말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수업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수업은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딱 3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 수업에서는 자, 조금 어려운 교과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노인과 바다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경험을 두 번만 쌓고도 아이가 노인과 바다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실험입니다. 자, 세 번째 수업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 지냈니?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도 되게 어려운 거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 했잖아? 그럼 이번 시간은 쉬운 거 할까, 어려운 거 할까? 쉬운 거요. 어려운 거 할 거야. 오늘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해줄게. 한 노인이 있었어. 노인인데 힘이 좀 세. 근데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야. 오케이? 이 어부신데 문제는 낚시를 잘할까 못할까?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조금 짤막하게 설명해 주자면 아이한테 갑자기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딱 주고서는 이거 읽어봐라고 하면은 아이한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없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처음에 1, 2, 3화가 힘들어요. 드라마에 빠질 때. 여러분 그거 공감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좀 드라마가 잘 들어오냐면 쇼츠로 이미 좀 재미난 포인트를 뿌시고 대략적인 그림이 들어왔을 때 정주행하잖아요. 이해가 훨씬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바꿔본 건데요. 처음부터 바로 두꺼운 양의 글을 읽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쇼츠처럼 내용을 요약해주고 재밌게 전달해주고 한번 뜯어서 각색해보면서 충분히 빠지고 나면 책을 읽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가설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정확히 며칠 동안 물고기 못 잡은 줄 알아? 84일 동안 못 잡아. 85일째가 되는 날 그물을 딱 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엄청난 게 휘청해. 오케이? 그래가지고 막 그물을 이렇게 하는데 돼 안 돼? 안 돼. 청새치야. 청새치 알지? 그 앞에 창처럼 나 있는데 청새치가 크기 몇 미터? 5.5m. 선생님 키 1.8m. 선생님 거의 3명 있는 거야. 몸무게 몇 킬로? 너 몇 킬로야? 40킬로야? 얘는 몸무게 700킬로거든. 근데 이 와중에 이 멋쟁이 할아버지 점프하는 순간 근데 얘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매달아놔. 얘를 이렇게 해갖고 매달아놨어. 매달아놔가지고 다 찢어진 돛을 피고 다시 집으로 가. 집을 가는데 얘가 피가 나오고 있잖아. 뭐가 올까? 상어. 오, 너 이거 읽었어? 아니요. 너 읽은 것 같은데? 아니. 상어야. 마을에 거의 다 왔을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보니까 주위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 하지만 우리가 느낌이 왔을 때 조금 심심하다. 그치? 오늘 이걸 바꿀 거야. 자, 오늘은 너만의 이 책을 만들 거야. 한 권의 책을 만들 거야 오늘. 오케이? 선생님 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대체 머릿속에 그림 왔어? 아니요. 선생님 같이 하면 돼. 자,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교과 과정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재미나 보이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과 충분히 쌓은 라포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이번 수업의 관전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주인공은 나이가 많은 어부이다. 그거 1950년대쯤이야. 주인공은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다. 아주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지만 낚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과 힘이 들어서 지쳐버리게 된다. 이웃들이 주인공을 도와주어서 주인공은 다시 힘을 내어 어부로서 일하게 되었다. 이 5가지가 있지. 자, 이 5가지에서 2개 또는 3개만 바꿀 수 있어. 어떤 부분을 우선 바꾸고 싶어? 자, 표정 살짝 어두웠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이 선생님이랑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쌓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계가 이렇게 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웃어주고 하는 수업이 그냥 그걸로 끝내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 영역까지 끌고 가보는 것까지 해야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완성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어? 응. 너랑 나랑 같이 책 한 권 만들 거야. 자신 있어? 이거 메모였어. 자, 우선은 이게 우리 책 화지거든? 우선 주인공에 대한 설명할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95살인 노인이다. 항구에서 살고 있고 평소 취미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친구들이랑 그 뭐지 막 됐다고요? 됐다고? 끝났어? 자. 이야, 그것도 3쪽이나 나왔어. 그치? 와, 선생님 봐봐. 내가 너 글 잘 쓴다 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내용이 난리 나잖아. 그치? 너 내용 이거 몇 %야, 자신감? 100%? 100%지. 몇 퍼? 100%. 네 글 잘 쓴다고 쓴다? 잘 쓴다. 글 잘 쓴다? 너는 쓰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거 꼭 잊지 마. 알겠지? 너 엄청 한 권의 책을 만들었어. 오케이? 잘했어. 아이는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주제를 각색해서 책을 쓰는 수준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글쓰기 자신감이 이제는 100%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수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60%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로 변화되었어요. 저는 이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정의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글쓰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글쓰기를 잘하게 될 리가 만무하고요. 항상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기 전에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를 잘 보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지하기 수업을 계속 보았는데요. 사실 이 지지하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단순 지지가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수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재밌었니? 응.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난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너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넌 해냈다. 그것도 단 3번 만에. 3번째는 책까지 만들었어. 알겠지?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 꼭 보여주고 이건 너의 자랑이야.
알겠지? 잊지 마. 선생님 오늘도 너무 즐거웠다. 일로 와. 컴온. 와. 너무 재밌었다. 빨리 그 일 잘 쓰. 가자.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 아이가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는 글쓰기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쓰는 거 정말 싫어하고 불편해했던 아이인데요. 자, 많은 수업이 아니에요. 딱 3번 만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이 아이의 정체성은 많이 변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우리가 했던 수업을 교실에서만 이뤄낸 게 아니고 숙제를 주었을 때 숙제까지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인간은 결국 자신이 내린 자신의 정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한평생 나는 숫자, 회계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밀어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렸을 때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걸 잘해, 난 이걸 할 때는 꽤나 빛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별거 아닌 경험으로라도 심어지고 나면 그 아이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이 글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중에 있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넘기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글쓰기를 나는 좀 하지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그게 내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 3주간의 실험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이 실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양한 내용을 넣었지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이파이브하고 웃어주기, 그 2가지만 잘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개그를 칠 때 이제 하하하하하 그게 웃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부족한 게 있고 좀 잘한 게 있을 때 부족한 거 먼저 보지 않고 잘한 거 찾아갖고 너가 생각한 거야? 하이파이브. 요거 한번 해주는 거. 요게 별거 아니지만 아이와 나와의 사이를 바꾸고 아이가 무언가 배우는 정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